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쏨냥 토크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다 보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와인 용어가 있잖아.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이탈리아 와인 용어를 알아볼까? 오, 좋지. 구독자분들이나 이태리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로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분류할 때 표현하는 이탈리아 와인 용어에는 어떤 게 있어?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와인은 비노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어. 그래서 단수일 때는 비노가 되고 복수일 때는 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색깔 유무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은 비노 비앙코, 로제 와인은 비노 로사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비노 로쏘라고 불려지고 있어. 탄산 유무에 따라서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스틸 와인을 비노 페르모라고 해서 멈춰 있다. 비노 트랑킬로 이제 조용하다라고 해서 스틸 와인을 비노 페르모 또는 비노 트랑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비노 스푸만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스푸만테 안에서도 탄산이 좀 더 약한 것들도 있잖아. 약 발포성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비노 프리잔테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이태리도 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물에서도 탄산이 좀 더 약한 거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프리잔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면서 언급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메토드 클라시코라고 쓰여져 있는 와인 같은 경우 병입을 해서 2차 발효 후 출시가 되는 와인을 메토드 클라시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샴페인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절대 샴페인 방식이라고 하지 않지. 알타라가나 방식, 프란차코르타 방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메토도 샤르마라고 해서 2차 발효를 큰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해서 만들어지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어. 또 그 외에도 최근에 많이 보이는데 이 양조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던 양조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꼴폰도라고 하는 그 와인들이 있어. 꼴폰도라고 해가지고 꼰이 위드라는 표현이고 일은 프레포지션, 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 꼰하고 일이라는 게 합쳐져서 꼴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폰도가 바닥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꼴 폰도가 되고, 병입을 해서 앙금이라든지 효모들이 밑에 쌓였는데 그거를 필터링 하지 않고 출시가 되는 펜낙 같은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프로세코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태리 포드 고객님들도 이 와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재밌는 와인이라고 여름에 많이 드시는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하나인 이제 꼴폰도라고 하는 그러한 와인들이 있어. 당도에 따라서 드라이한 와인이 있고 스윗한 와인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드라이한 와인을 비노 세코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달콤한 와인, 이제 비노 돌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체가 디저트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나처럼 사랑스러운 여자에게도 돌치시마라고 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디저트 와인은 비노 돌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그래서 달콤한 것 중에서도 많이 달콤한 와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적당히 단 가볍게 단 뉘앙스가 있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비노 아마빌레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달지 않은 스타일의 와인이 있고, 또 비노 아보카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와인은 약간 단 뉘앙스는 있는데 많이 달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와인 용어들이 있어. 이제 아마로라고 하는 거는, 아마로는 영어로 하면 비터, 이제 씁쓸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로네 넬라 발폴리첼라에서 보이는 그 아마로 같은 경우에는 뒤에 ON이 그래서 오네가 붙으면은 굉장히 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아마로는 비터와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탈리아 와인 레이블에서 볼 수 있는 와인 용어에는 무엇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라벨 보면은 많이 복잡하다 표현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라벨은 이탈리아에서 에티케타
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어. 그래서 이 에티케타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와인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리세르바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리세르바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을 리세르바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기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가 있고, 바롤로 리세르바가 있고, 바르바레스코 리세르바 등등등 와인들이 더욱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출시가 될 경우에는 리세르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보다 보면 수페리오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와인 에티케타도 볼 수가 있는데, 수페리오레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 도수가 좀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도 더 좋아져. 그래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르베라 나스티 수페리오레라고 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좀 더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프로세코 수페리오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수페리오레 언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클라시코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가 있고, 소아베 클라시코가 있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추엘라 클라시코가 있어. 클라시코라고 하는 명칭은 더욱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 클라시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는 완전히 다른 와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와인을 구매하러 갔을 때 끼안티가 마시고 싶은지 끼안티 클라시코가 마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손님께서 오셨을 때 끼안티 사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고객님 끼안티를 찾으세요, 끼안티 클라시코를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가 품질이 더 좋고, 더 오랜 역사 전통을 지닌 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이기 때문에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와인을 구매하다 보면 포도 품종이라든지 와인의 지역 같은 것도 많이 따지시기는 하지만, 빈티지도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고, 빈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탈리아에서 빈티지는 안나타 라고 표현을 하고, 포도를 수확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멘데미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탈리아 와인 에티케타를 보면은 멘데미아 따르디바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따르디바는 늦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벤데미아 따르디바는 누수악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와인 에티케타에서 보면은 다른 언급들이 있는데, 카스텔로라고 하는 명칭은 캐스, 그러니까 샤또와 똑같은 의미인 거고, 또 파토리아라고 하는 명칭은 농장인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인 외에도 치즈라든지 계란도 판매를 하고, 그러고 직접 만든 발사믹, 그리고 올리브오일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판매할 때는 이제 파토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제 텐누타 같은 경우에도 와이너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비냐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베끼오라고 하고 뭐 베끼아라고 해가지고 오래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미니에 베끼라고 하면은 오래된 포도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탈리아에서 포도는 우바라고 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포도를 우바라고 하는 거고,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비티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비티뇨가 뭐예요? 포도 품종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이탈리아 이제 만약에 갔을 때 와인을 주문할 때 비티뇨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바르베라인지 아니면 뭐 산조베제인지 네비올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와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는 비끼에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와인을 숙성하는 아주 큰 오크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떼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고, 와인병 같은 경우에는 보트,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면 보틸리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이태리 말로 건배는 어떻게 해요? 이태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친친이라고 해요. 이제 잔을 부딪히면서 친친 이렇게 많이 하고 축하 자리라든지 모였을 때 상대방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살루테라고 많이들 이제 잔을 부딪히면서 살루테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채기를 하잖아. 재채기를 하면은 bless you 하면 thank you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재채기를 하면 살루테라고 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당신을 건강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탈리아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와인을 주문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와인을 주문하고 싶다. 만약에 잔으로 주문을 한다. 아까 잔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키에레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한 잔을 주문한다. 그럼 bicchiere di vino rosso per favore. per favore는 항상 붙어야 돼요. 왜냐면 please라고 해서 우리는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un bicchiere di vino bianco per favore, un bicchiere di vino rosato per favore, un bicchiere di vino spumante per favore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병으로 시킨다라고 했을 때 병이 내가 보틸리아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병을 주문한다. 그러면 una bottiglia di vino rosso per favore, una bottiglia di vino bianco per favore, una bottiglia di vino spumante per favore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돼. 자, 그럼 실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자, Un bicchiere di vino rosso per favore. un bicchiere di vino rosso per favore. 브라보, 브라보. 이태리 가서 와인 마시자.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한 37가지 이탈리아 와인 용어, 뭐 기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고,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계속 컨텐츠를 하면서 이탈리아 와인을 많이 접할 텐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또 맛있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시간에 이탈리아 와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인을 사랑처럼